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깊은 밤을 위한 특별한 시간, 고요한 음악과 함께하는 명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의 첫 장면 기억하시나요? 어른들은 모자라고 우겼지만 어린 왕자의 눈에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었던 그 그림 말이죠. 우리는 보통 이걸 동심을 잃어버린 어른들의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건 비극이 아니라 뇌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낯선 정보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과거의 경험으로 예측해서 봅니다. 이걸 베이지안 뇌베이지언 브레인 이론이라고 하는데, 보아뱀을 상상할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도 이러고 있지 않나요? 쟤는 원래 저래, 또 시작이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편견에 모자를 씌워서 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퇴근길 라디오 서재는 어린 왕자가 여우와 장미에게 배운 사랑법을 통해 우리의 굳어버린 뇌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어른들의 뇌는 이미 모자라는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챕터 1. 여우의 가르침. 뇌의 와이파이를 켜다.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와서 여우를 만났을 때 여우는 아주 차갑게 말합니다. 너는 아직 내게 수많은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아이일 뿐이야. 나도 너에게 수많은 여우와 다를 바 없지.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될 거야.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신경계 동기화, 뉴럴 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마치 내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공감 세포죠. 하지만 이 세포는 아무에게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낯선 사람에게는 와이파이를 꺼둡니다. 처음에 어린 왕자와 여우가 서로에게 그저 수많은 존재였던 건 뇌가 서로를 배경화면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뇌의 눈을 맞추고 같은 공간에 머물고 대화를 나누는 그 지루한 시간들. 그 시간 동안 두 존재의 뇌파는 서서히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여우가 말한 길들여짐의 실체입니다. 어린 왕자의 뇌 속에 수천 마리의 여우가 아닌 오직 너라는 전용 신경회로가 물리적으로 깔리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나의 뇌와 너의 뇌가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지적같은 동기화입니다. 챕터 2. 사시의 행복, 도파민과 기다림의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아주 중요한 연애의 규칙을 하나 알려줍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난 가슴이 두근거려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겠지. 여우는 정말 천재입니다. 여우는 도파민의 성질을 꿰뚫고 있었어요. 우리는 맛있는 걸 먹거나 선물을 받을 때 도파민이 나온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스탠퍼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은 보상을 받기 전 바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여우가 말한 의식, 리처, 아무 때나 와가 아니라 4시에 와 라고 약속을 정하는 것. 이것은 도파민 시스템을 해킹하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약속을 정하는 순간 뇌는 3시부터 상상만으로도 쾌락을 느낍니다. 기다림 자체가 행복이 되는 거죠. 요즘 관계가 너무 빨리 시들해진다고요? 혹시 서로에게 기다림을 뺏어버린 건 아닐까요?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연락하고 어디야? 묻고 언제든 볼 수 있는 사이가 되면서 우리 뇌는 더 이상 삼시의 행복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진 걸지도 모릅니다. 여우는 알았던 거죠. 사랑의 본질은 편리함이 아니라 애타는 기다림이라는 것을요. 장미의 실수. 왜 우리는 가시를 세울까? 자, 여기서 잠깐 여우 말고 장미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린 왕자가 별을 떠난 결정적인 이유는 장미 때문이었습니다. 장미는 어린 왕자를 사랑했지만 표현 방식이 너무 서툴렀죠. 바람막이 좀 갖다 줘. 저녁엔 너무 춥단 말이야. 원래는 싫어. 아, 물은 안 줘? 넌 정말 무심하구나. 장미는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굴었을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장미는 편도체, 에미그델라가 예민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은 너무 연약하고 움직일 수도 없으니 언제든 상처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방어기제로 가시를 세우고 투정을 부린 겁니다. 나를 좀 봐줘, 나를 보호해줘 라는 말을 너 왜 안 해줘? 라고 공격적으로 표현한 거죠. 어린 왕자는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걸 몰랐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후회합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꽃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주고 내 마음을 환하게 해주었어. 그 어설픈 거짓말 뒤에 따뜻한 마음이 숨어있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연인의 투정과 짜증 뒤에 숨겨진 불안을 보지 못하고 그저 가시만 보고 도망치진 않으셨나요? 사랑은 상대의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챕터 4. 밀밭의 기억. 당신은 내 뇌의 일부다. 다시 여우 이야기로 돌아가보죠. 이별의 순간 여우는 말합니다. 나는 밀을 먹지 않아. 나에게 밀밭은 아무 의미가 없지. 하지만 네 머리카락이 금빛이라서 이제 나는 황금빛 밀밭을 보면 네 생각이 날 거야. 밀밭을 스치는 바람소리도 사랑하게 되겠지. 이것은 뇌의 해마가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뇌과학에는 해브의 법칙, Heb's Rule이라는 게 있어요. 함께 점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원래 여우에게 밀밭은 아무 의미 없는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와의 강렬한 사랑을 겪은 후 여우의 뇌 속에서 밀밭 금발 사랑이라는 공식이 전선처럼 단단히 묶여버린 겁니다.
Hardwired. 우리가 헤어진 연인이 쓰던 비누 냄새만 맡아도 멈칫하는 이유.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이유. 그건 여러분이 유난 떨어서가 아님 여러분의 뇌가 그 사람의 흔적으로 재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뇌는 그 사람과 연결된 세상 모든 것에 태그를 붙여놓거든요. 1700 클로징 책임은 영원하다. 마지막으로 여우는 가장 무거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너는 영원히 책임이 있어. 왜 책임이 따를까요? 단순히 도덕적인 의리 때문에? 아니요. 앞서 말씀드렸듯 길들인다는 건 상대방의 뇌 속에 나라는 거대한 신경, 회로를 심어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이별할 때 느끼는 고통은 단순히 마음이 아프다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뇌에서 신체적인 통증을 느끼는 부위, 전대상 피질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뇌 속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던 시냅스가 강제로 뜯겨나가는 신체 절단과 똑같은 실제적인 고통인 것. 그러니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그 사람의 우주를, 그 사람의 뇌 구조를 영원히 바꿔놓는 엄청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부로 길들여서도 안 되고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음악이 잔잔하게 깔리며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길들이고 있나요? 그리고 누구에게 길들여져 있나요? 오늘 밤 나를 위해 잠시부터 행복해하고 있을 그 사람에게, 그리고 나의 배 속에 가장 아름다운 밀밭을 선물해준 그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어떨까요? 지금까지 뇌과학으로 다시 읽는 어린 왕자, 당신의 밤을 위로하는 퇴근길 라디오 서재 생훈이었습니다. 오늘도 서로에게 단 하나뿐인 밤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